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합평면 조절의 파트 4로 그 다음에 치료 방향을 우리가 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에서 교합평면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레벨, 어퍼런트 림라인의 수직적인 거리, 그 다음에 켄트, UOP의 각도, 그 다음에 커베이처, POP의 각도를 우리는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단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진단 방향도 이와 같이 이 방향 어퍼런트 림라인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리케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점이 잘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합평면은 하악의 인사이저 엣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입술의 경계를 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시킬 건지 말 건지. 그럴 때 버티컬 디멘션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방부의 버티컬 디멘션, 그 다음에 후방부의 버티컬 디멘션. 특히 이와 같이 후방부의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된 경우에 우리는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버티컬 디멘션과 부종교합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부종교합, 오픈 바이스로 갈수록 후방부의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은 부족하게 되고 전방부는 긴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3급 부종교합, 그 다음에 딥바이트로 갈수록 그 다음에 후방부 쪽은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전방부의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버티컬 디멘션의 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이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길어요. 또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길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줄이는 게 가능하게 될까요? 수술 외에는 아마 그렇게 교정치료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로우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로우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교정치료를 잘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의 증가,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치료는 어렵지만은 아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 우리가 롱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일단은 교정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우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인 경우에 있어서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종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3급 부종교합, 클래스3 딥바이트인 경우에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시키는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죠. 반면에 긴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술 외에는 줄이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반면에 감소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특히 2급 부종교합에 이와 같은 부종교합이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의 증가가 교정치료로 가능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2급 부종교합 치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의 증가가 중요한 치료의 역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악 전체의 위치와 그 다음에 상악의 교합 평면을 우리는 평가를 같이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가 오버 이럽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나 상악 전치를 압화시킬 것이고 상악 전치가 언더 이럽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를 정수시킬 것이에요. 또한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UOP를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랫한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UOP를 스티프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퍼런트 림라인과 UOP랑 같이 결부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상악 전치가 언더 이럽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를 오버 이럽션 하는 것이 좋게 되겠죠.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가 오버 이럽션이 되는 경우에는 UOP 자체가 스티프해집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미 스티프한 UOP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악의 전치가 언더 이럽션이 되어 있는 중에는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이에요. 또한 상악 전치가 이와 같이 오버 이럽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를 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한 UOP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죠.
상악 전치 오버힐 옵션은 딥바이트와 연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악 전치가 오버힐 옵션이 되어 있으면서 플랫한 UO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정치료가 어려운 증례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상악의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을 할 때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정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 상악의 전치가 정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UOP가 더욱더 스티프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언더 일옵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전방부가 정출되는 힘의 역계, 즉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일라스틱 같은 장치는 좋게 됩니다. 또한 소고치 발치 증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고치 발치를 하게 되면 상악의 전치는 약간 정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가 오버힐 옵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를 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치가 인트루전 아치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소고치 발치 증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고치를 뽑게 되면 이미 정출된 오버 일옵션 된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정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을 하는 발치 치료 옵션과 조금 다르게 치료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를 UOP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한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 발치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비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전방부가 상악 전치가 정출되는 고무줄의 힘의 역계도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도 상악의 전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정출이 되는 것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에요. 반면에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가 압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소고치 발치 증리로 치료하게 되면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정출이 돼서 UOP 자체가 더욱더 스티프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UOP를 평가를 하시고 UOP 자체가 이와 같이 정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거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딥바이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스티프한 UOP를 변화시켜 줘야 되겠죠. 플랫한 UOP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장치는 인트루전 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전치는 압화가 되든지 상악의 구치는 정출이 되어야지 딥바이트가 개선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 플랫하게 해주기 위해서 플랫한 UOP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가장 좋을까요? 인트루전 아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악의 구치는 정출이 되고 상악의 전치는 압화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픈바이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랫한 UOP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스티프한 UOP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상악의 전치가 정출, 그 다음에 상악의 구치는 압화가 되는 치료의 역계가 바람직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스티프한 UOP는 어떤 장치가 바람직하게 될까요? 묘가 됩니다. 그래서 묘를 통해서 상악의 구치는 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엔테리어 버티컬 일라스틱을 통해서 상악의 전치는 정출을 시키면서 우리는 UOP를 스티프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버티컬 디멘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악 전치 위치, 상악의 UOP 위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PO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프한 POP는 플랫하게 해주고 노멀 POP는 가능하면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플랫한 POP는 스티프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티프한 POP인 경우 2급 부종기압이 되겠죠. 이와 같은 POP를 평탄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어떠한 치하 이동이 될까요? 하악의 구치는 압화가 되고 하악의 소구치는 정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POP를 변화시켜주는 장치로는 크게 보면은 미니스크류와 그 다음에 묘하고 고무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치 모두
스티프한 POP가 플랫한 PO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미니스크루를 사용하면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악의 전치혈이 후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구치가 인트루전이 되고 크라운 디스탈 디핑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악의 소구치 부위도 이와 같이 인트루전이 되고 크라운 링괄 티핑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후방부 쪽에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되는 게 2급 부정교합 치료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존 교정에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어 교정에 있어서는 2급 부정교합의 하나의 특징으로 로우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후방부가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게 되겠죠. 이에 반해 미어와 그 다음에 숏 크레스트 일라스틱을 끼게 되면 어떠한 치아 이동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악의 구치는 인트루전이 되고 크라운 디스탈 티핑이 일어납니다. 이는 미니스크를 쓴 거랑 비슷한 양상의 치아 이동이 되겠죠. 하악의 소구치는 어떻게 될까요? 정출이 되고 루트가 메지알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미니스크루에서 하악의 소구치가 압화된 것에 비해서 하악의 소구치가 정출이 됨으로써 버티컬 디멘션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플랫한 POP를 특징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POP를 시계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은 하악의 구치가 정출이 되고 하악의 소구치는 약간 압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미니스크루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묘와 숏크레 3 일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스크루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혈이 후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악의 구치부에 있어서는 인트루전, 그 다음에 크라운 디스탈 티핑, 하악의 소구치 부위도 인트루전, 그 다음에 크라운 디스탈 티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POP가 플랫해지는 거죠. 묘와 숏 크레스레일 고무줄을 끼게 되면 하악의 구치는 인트루전, 그 다음에 크라운 디스탈 티핑이 일어납니다. 하악의 소구치는 정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하악의 크라운 디스탈 티핑이 일어나게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POP는 평탄해지게 돼요. 그래서 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평탄한 POP를 스티프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묘 자체가 이와 같이 리버스 커브 타입이 아니라 하악의 커브 오브 스피 타입으로 주게 됨으로써 하악의 구치들은 정출이 되고 크라운 메지알 티핑이 일어나게 되고 하악의 소구치도 약간 정출이 되고 크라운 메지알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묘에서는 이와 같이 하악 묘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교합평면, 그 다음 부정교합, 치료의 전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스티프한 UOP,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플랫한 UOP, 그 다음에 플랫한 UOP를 가지고 있는 오픈바이트에서는 스티프한 UOP, 그 다음에 스티프한 POP를 가지고 있는 크레스토에서는 플랫한 POP, 그 다음에 플랫한 POP를 가지고 있는 크레스리는 스티프한 POP로 바꿔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멀 PO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로앵글, 하이셰프, 클래스 1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유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반면에 스티프한 POP, 하이앵글 타입,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스티프한 POP를 반시계 방향으로 바꿔줌으로써 우리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교합평면을 이와 같이 UOP, POP 관점에서 이와 같이 9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해서 봅니다. 즉 UOP가 플랫하냐, 노멀 UOP, 스티프한 UOP냐, 아니면은 POP가 플랫하냐, 노멀 POP, 스티프한 POP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치료의 옵션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POP인 경우에는 3급 부정교합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이런 부정교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스티프한 UO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딥바이트가 또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또한 플랫한 UOP,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바이트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멀 UOP 또는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클래스 2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9가지 분석을 여러분들이 볼 때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크게 3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나눠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에요. 노멀 UOP, 노멀 POP. 그 다음에 노멀 UOP, 스티프한 POP. 그 다음에 스티프한 UOP. 그래서 노멀 UOP, 노멀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UOP, POP를 유지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약간의 UOP가 스티프해지는 것도 오케이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악의 구치는 직립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 치료, 소고치 발치 치료 크게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노멀 UOP,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UOP는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고 POP는 플랫하게 해주는 것이 좋게 됩니다. 이때도 전치부에 우리가 약간의 상하의 전치가 정출돼서 약간의 스티픈 UOP를 만들어주는 것은 오케이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악의 구치들은 직립이 되면서 전방으로 나와야 됩니다. 비발치 치료는 그나마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소구치 발치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치 공간 메꾸면서 하악의 구치가 더욱더 근심으로 쓰러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UOP 상하의 전치는 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UOP가 평탄해져야 되고 POP도 평탄해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발치 치료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상하의 전치를 인트루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악의 구치는 직립이 되고 하악은 전방으로 이동하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소구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소구치를 발치하고 발치 공간을 메꾸다 보면은 상하의 전치는 더욱더 정출이 돼서 UOP 자체가 더욱더 스티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교합을 분류할 때 노멀 UOP, 그 다음에 노멀 POP, 노멀 UOP, 스티프 POP, 그 다음에 스티프한 UOP로 분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특징을 보게 되면은 노멀 UOP, 노멀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이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가 많고 비발치 치료에 있어서는 헤드기어나 우리가 트윈블럭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발치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만 소구치를 뽑을 수가 있게 되겠죠. 반면에 2급 부정교합인데 노멀 UOP, 스티프한 POP를 가지고 있는 증례는 하악이 후방 위치한 증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방 위치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하기 위해서 트윈블럭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치 치료에 있어서는 상악에는 제1소구치,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를 발치해야만 될 것이에요. 세 번째의 경우는 스티프한 UOP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는 POP 자체가 정상일 수도 있고 또한 POP가 스티프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후방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비발치 치료에 있어서는 더블 아치하여 그래서 상악 전치부를 아파시키는 치료의 역계가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소구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상악은 제1소구치, 하악은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상악의 사전치는 우리가 치료 초기에 부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착하는 레이드 본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단 파트, 그 다음에 비발치 증례, 소구치 발치 증례,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 치료에 있어서 더욱더 자세히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교합 치료는 이와 같이 오픈바이트, 딥바이트, 정중앙 변이,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 이와 같이 클래스 1 돌출입,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경우에는 골격 형태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합평면이 지금 이 환자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를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골격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를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그 다음에 뽑는다면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는 골격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합평면 분석에 따라서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